안녕하세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 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6.25 전쟁 74년 됐네요, 벌써. 헤드라인 뉴스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4년 전 6.25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궁금해서 챗 GPT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 기온은 평균 20도 안팎이었지만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라갔고요. 북한 인민군 내려올 때는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에 전차와 보병부대를 동원해서 38선을 넘어서 진격했죠. 저는 어제 6.25 참전국 튀르키예 21,212명이 참전해서 966명, 966명이 전사했습니다. 2천여 명이 다쳤고요.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서 네 번째로 규모가 컸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수도 앙카라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탑에 가서 참배할 예정입니다. 백병전이 강해서 인명피해가 꽤 컸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날씨 때 아닌 황사가 나타나면서 중부지방 중심으로 황사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장마 이어지겠습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에서 어제 오후 3시쯤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2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20명이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외교부는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외국인 숨진 외국인 유족 문제 본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25 난지도 74년이 됐지만은 미국 루즈벨트 함이 한미훈련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미 왔고 북한은 위협이라고 전제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이다. 아주 친하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네요. 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대와 함께하고 있다. 이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하는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공병이나 전투병 참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통일부 그동안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 70여 개를 분석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어려운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제공한 청바지도 막 찢어가지고 내려보냈고 흙과 퇴비 더미 속에는 기생충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땅을 오염시킬 위험한 물질은 없었다 이렇게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누가 당대표가 될까요? 한동훈 후보가 가장 유리하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한동훈 후보의 조건부 최상병 특검법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서 또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박찬대 대행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레 국회의원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어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논의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섰던 서울대 의대 교수들 오늘 정상 진료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진료 거부한 서울대 의사 4명에 대해서 6명이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사협회 예정됐던 집단 진료 거부 보류했습니다. 국립대병원 집단 진료 거부로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공의들의 병원 출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경영난에 많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 사이의 그 생방송 TV 토론 미국 시각으로 모레 열립니다. 27일이죠. 네. 미국 시각입니다. 우리나라는 28일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뒤에 강제 전역된 그 변희수 하사 어제 대전 현충원 안장됐습니다. 유해. 일부 시민단체는 현장 근처에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이 있었지만은 성전환 수술한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안장식 부당하다 이렇게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GTX-A 구성역 오는 29일 개통됩니다. 평일에는 예상과 달리 승객이 너무 적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수도권 제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오늘 지침 발표하면서 공식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는 11월 선도지구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구촌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보고 오늘의 화두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로 조물주의 은혜 어떤 의미인가 라는 말을 던져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죠? 1950년 오늘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요일이었죠. 올해는 화요일입니다. 3년 1개월 동안 그 6.25 전쟁이 계속됐는데 국군 전사자가 95,800여 명, 거의 10만 명이 됐습니다. 다친 군인들도 29만 4,208명, 30만 명 육박하고요. 북한군 203만 명 인명피해 났습니다. 남북한 합쳐서 사망, 전사, 또 숨지거나 납치, 행방불명 모두 249만 명 추산되고요. 피난민 20만 명, 고아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0년 오늘 UN 해사기구 IMO는 필리핀 마닐라 회의에서 오늘을 세계 선원의 날, 원양어선 선원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1963년 오늘 케네디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서독 프랑크푸르트 성바울 성당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희망에 대한 장애는 크고 협박적이지만 세계 평화라는 목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 남겼습니다. 1970년 오늘 이상설 고종의 밀사였죠. 헤이그에 도착했지만 만국평화회의 참석 거부당했습니다. 1943년 오늘 학도병 전시 동원체제 확립 요강이 결정돼서 발표됐습니다. 1966년 오늘 권투 선수죠. 김기수 선수 이탈리아의 벤베누티를 누르고 우리나라 첫 프로권투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60대 후반, 70대 이런 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주니어 미들급이었는데 TBC가 단독으로 생방송했죠. 1995년 오늘 북한을 지원할 쌀 2,000톤 선적한 시아 팩소가 동해항을 출항했습니다. 다음날 청진항에 도착했습니다. 2002년 오늘 22년 전이네요. 한일 월드컵 4강 독일에게 우리가 1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결승전 진출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4강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1983년 오늘 파키스탄 지하 핵실험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관계에 들어가니까 다시 핵 무장해야 된다. 이런 핵 무장론 계속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 기호학자죠. 기호학이나 철학 아주 연구 실적이 많은 분인데 에이즈로 5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91년 오늘 유고슬라비아가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티토 대통령 대단했죠. 저는 7, 8년 전에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다녀왔습니다. 참 정말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2009년 오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13년 만에 세계 일주, 세계 투어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성경 6장 25절 한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도 일어난 날이고 김기수 선수 세계 챔피언이 된 날입니다. 좋은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적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조물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부분인데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 이렇게 모세가 조물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형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조카들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조물주의 얼굴을 자신들에게 향하도록 하고 비추게 해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포함이 당연히 되겠죠. 물론 기적도 포함이 됐습니다. 아론은 123살까지 살았습니다. 모세의 친형이죠. 모세는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고요. 그래서 제 아는 분은 120살까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걷기도 하고 요가도 하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오늘의 화두로 은혜, 하늘의 은혜를 생각하는 하루 보내자, 이런 말로 오늘의 화두를 정리합니다. 여기는 160여 명의 황제가 살았던 역사의 도시 비잔티움, 콘스탄티누플 이런 이름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이스탄불이 된 도시 이스탄불입니다.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 메메트 왕에게 53일 만에 정복당한 뒤에 계속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6시간 늦습니다. 터키 항공편으로 왔는데 거의 12시간 걸렸습니다. 여기는 이스탄불 새벽 3시 45분입니다. 와이파이가 가능한 것도 조물주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